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박지원, 이인영, 문재인 후보가 본선에 올랐지만 박주선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의 1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9월 전당 개관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80년 5월 도청앞 광장에 있던 시계탑이 강제로 옮겨진 뒤 3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30대 입주민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사과까지 강요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두들겨 팼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데 사과는 경비원이 먼저 했다고 합니다. 갑질하는 입주민 앞에서 경비원은 을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저녁 8시 30분쯤 아파트 경비원 65살 조모 씨는 경비실로 찾아온 입주민 34살 박모 씨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멱살이 잡히고 목을 졸리고 발길질까지 당한 경비원은 입원했습니다. 어떤가요? 그런 새끼들은 죽여버렸나면서 뭐. 혼자만 꽁꽁 앓고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죽을 생각도 그냥 있고. 경비실에 보관돼 있는 택배를 찾아가라고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은 뒤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나가지 않고 우리가 출근하는 길에 찾아가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런 주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다시 인터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바로 이곳에서 경비원을 폭행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은 입주민은 이 경비원을 해고하라며 관리사무소에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결국 경비원은 얻어맞은 것도 모자라 사과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을 목격한 한 입주민이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거는 진짜 그 아버님 같은 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경찰은 경비원이 낸 고소장을 토대로 피해자와 목격자를 조사하는 한편 입주민 조 씨를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기호순으로 박지원, 이인영, 문재인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박주선 후보는 탈락했는데 호남 후보가 한 명으로 줄어든 게 본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박지원, 문재인 후보가 본선에 올랐습니다. 당대표 자리를 놓고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두 후보는 예상대로 컷오프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 매진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를 위해서 기꺼이 저를 희생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당원 동지들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사랑을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필코 정권 교체 이루겠습니다.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후보 3명 가운데는 이인영 후보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호남 정치 복원을 앞세워 막판까지 에이스를 펼쳤던 박주선 후보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지 기반이 박지원 후보와 겹치다 보니 지지세 확산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적이고 대응적인 정당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예비 경선을 통해 호남 출신 후보들의 동반 본선행은 좌절됐지만 오히려 호남 표심이 결집하는 요인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예선에서는 전남이 지역구인 주승용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광주는 당대표도 최고위원 후보도 한 명 없는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이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가려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예비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표심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가 운영하도록 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또 발목을 잡혔습니다. 1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졌는데 태클을 건 쪽은 새누리당입니다. 이러다가 9월로 예정된 개관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20일 전에 정부와 여야 합의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아시아 전당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되 그 시기를 못 박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누리당이 5년만 국가 소속으로 하고 이후엔 전당을 법인화하자며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내일로 예정된 상임위 전체 회의마저 무산시켜 오는 14일까지인 1월 임시국회에선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당장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면서 전당의 4월 임시 개관, 9월 정상 개관 일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운영 규정 법안이 통과가 돼야 운영 규정을 짜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시의원들은 새누리당이 전당 특별법을 광주 관련 법안이라고 운운하면서 정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정략적인 태도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장기간 교류되면서 지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시민단체도 법안이 필요하고 있는 건 법안 통과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편협한 시각과 정략적인 태도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빨라야 2월 임시국회로 늦춰지면서 전당 개관에 피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80년 5.18 당시 전남도청 앞에 있던 시계탑이 농성광장으로 옮겨졌다가 오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학살의 기억을 지우려고 누군가 군부독재 시절의 시계탑을 옮겼던 것 같은데 그런다고 역사를 바꿀 수는 없겠죠. 송정근 기자입니다. 80년 5월 22일 이후로 추정되는 전남도청 앞 광장의 모습입니다. 계엄군이 도청에서 물러간 상황에서 광장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광장 분수대 앞에 세워진 시계탑은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표의 비극과 불의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 5월 27일에 있었던 시민군의 최후를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시계탑은 농성광장으로 옮겨진 뒤 30년 동안이나 방치돼 왔습니다. 그 시계탑이 오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80년대 중반 농성광장으로 옮겨진 이 시계탑을 원래 설치돼 있던 장소로 옮겼는데요. 대리석 마감공사 등 복원공사를 마무리한 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옛날 그 모습으로 복원된다는 것이 70년 사람으로서 기쁘기도 합니다. 매일 오후 5시 18분이면 광주항쟁의 대표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자동으로 울리게 설계돼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분들에게는 또 다른 자기 신념을 갖게 하는 것하고 또 미래 세대에게는 우리의 역사를 보고 배우고 만지고 80년 5월의 아픔과 고난을 지켜본 시계탑은 오는 27일 제막식과 함께 시민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공개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해는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입니다.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그만큼 어려움도 예상되는데 어떻게 하면 FTA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국인들이 밀집한 거리에 위치한 중국 상해의 한 쇼핑몰.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장을 보러 나온 중국인들이 하나둘씩 늘어갑니다. 중국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식품은 단연 김. 끼니마다 식탁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就是小孩吃也可以，包米饭吃也可以，喜欢，大孩子、老人都挺喜欢的。 상하이 푸동 지역에 위치한 대형 마트의 한국 식품 판매대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역시 김입니다. 청정해역 전남이 주산지인 김은 중국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因为现在在我们国家那个韩剧热播嘛。 包括我女朋友啊、家里人啊都很喜欢韩国的食品文化，所以我就选择了。 경제 성장과 함께 소득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중국에서는 김 같은 친환경 유기농 제품의 시장이 40% 정도 성장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높아진 반일 감정으로 한국산 제품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농수산물의 주산지인 전남 지역이 김 이유를 대비해 중국 시장을 노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중국은 전복이나 해산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유통이 되고는 있는데 제품 자체가 어떤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오염적인 지수들이 높기 때문에 한국 거를 선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재료 상태로 중국에 수출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남이 자랑하는 유기농 농산물과 친환경 과일은 검역 문제 때문에 중국의 원상태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에 맞는 고부가가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올해 본격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검역상 문제 때문에 수출이 아직 제한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우수한 원재료를 가지고 한국의 이제 우수한 식품 가공 기술을 접목을 해서 고품질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이용해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에 농도 전남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올해 F1 한국 대회가 무산됐습니다. 영국 BBC는 자동차연맹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F1 운영사 버니 에클레스턴 회장의 요청으로 한국 대회가 포함됐지만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최종 제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신규 대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전함은 계약상 마지막 대회인 내년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FC가 올 시즌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1부 리그에서의 재도전을 위해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모였는데요.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투혼과 간절함으로 이뤄낸 1부 리그 승격. 그 감격을 뒤로한 채 광주FC 불사조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힘찬 구호와 함께 시작한 새해 첫 훈련. 목표는 분명합니다. 1부 리그 잔류라든 외형적인 성적은 물론 흥미진진한 축구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제 시작인 걸로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선수들 해보려고 지금 뭉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항상 재밌는 축구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요. 2014년에 주셨던 사랑, 2015년에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한 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올 시즌 새롭게 합류한 11명의 신인 선수들도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빨리 이 팀에 녹아들어서 게임을 뛸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이번 동계훈련은 약 한 달 동안 체력훈련과 전술훈련, 그리고 실전훈련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쟁쟁한 1부 리그 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전력이지만 광주FC만의 팀 컬러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대행 꼬리표를 뗀 남기일 감독은 조직력 극대화를 대안으로 꼽습니다. 볼을 뺏겼을 때는 바로 압박하는 그런 프레싱적인 그런 팀인 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광주FC만의 팀 컬러를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지난 시즌 보여줬던 간절함과 자신감을 잃지 않겠다는 광주FC. 올해에는 어떤 드라마를 써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노른자 땅으로 주목받았던 호남대 쌍총 캠퍼스를 호반건설이 매입했습니다. 호반의 계열사인 TS 리비에는 건설사 서너곳이 참여한 입찰에서 호남대 쌍총 캠퍼스와 충남 천안의 토지를 1,615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호반 측이 최저 입찰가보다 600억 원 가까이 높은 금액으로 땅을 매입함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분양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통진당 소속 전 비례대표 의원 5명은 오늘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면서 지방의원직 박탈 결정은 하지 않은 것은 지방의원이 정치가 아닌 행정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호 광주시 의원과 오미화 전남도 의원, 김재영 여수시 의원, 김재인 순천시 의원, 김미희 해남군 의원 등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각 시군 선관위를 상대로 퇴직 처분 취소 소송에 소장을 냈습니다. 장이구 광주시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이 있는 교실을 구현하기 위해 300교원 수업 나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0교원 수업 나눔 운동은 수업 혁신에 의지가 있는 교원이 중심이 돼 새로운 수업 모델을 개발한 뒤 공개 수업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자는 운동입니다. 장 교육감은 또 중학생, 신입생의 반배치고사 등 획일적인 시험을 폐지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구속된 동료의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불을 지르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 노조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공용 건조물 방화애비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원 55살 양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12월 업무방해 사건으로 구속된 노조원을 면회하려다가 거부당하자 휘발유를 사서 광주 서부경찰서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봉선동 쌍용 예가아파트 주민들이 125만 4천 원을, 전남 담양군 명문요양병원 김동석 원장의 직원들이 1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